자, 그러면 이어서 우리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여기 이제 배당소득이 있는데요. 이 배당에 대한 의미 어떤 건지 있는지 보겠습니다. 배당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출자하고, 그죠? 이익이 생기면 그죠? 배분을 하죠. 출자금의 분배금을 분배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성격의 돈을 받는다라면 그 배당이라 하자 이거죠, 그죠? 이게 이제 대원칙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배당의 정의는 1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상법상의 이익 배당이죠. 내국법인에서 이익 생기면 주총에서 뭔가, 그죠? 배당을 결의해서 배분하는 금액 있잖아요, 그죠? 분배금. 요것이 일반적인 뭐예요? 그죠? 일반적인 배당의 성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미 근로수급할 때 제가 좀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법인세법에 따라 뭡니까? 소득처분에 따라 추가적인 과세되는, 그죠? 이런 배당도 인정배당이라 하고 이것도 배당소득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요거 했고 두 개를 좀 알면 좋겠습니다. 요거 두 개. 첫 번째는 뭐냐면 요거는 집합투자기구가 뭐냐면요, 펀드에 따른 간접투자 이익 있죠. 우리 펀드에 투자하면 뭔가 이익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그죠? 우리 세법의 용어는 집합투자기구라 하고 거기서 받는 이익이 있다면요, 그거는 배당으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오늘의 논점 좀 그죠? 용어를 볼게요. 출자 공동사업자가 뭔지 그죠?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출자 공동사업자는 요거 가지고 해볼 거예요. 몇 페이지냐면 앞에 있잖아요. 7페이지에 가보시면 7페이지 보시면 요거를 가지고 있죠. 출자 공동사업자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인지. 우리 지금 갑자기 배당에서 뭐예요? 여기서 출자 공동사업자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이 배당에서 그죠? 출자 공동사업자가 나오잖아요. 출자 공동사업자. 이게 이 사람이 도대체 뭐를 얘기하는지 요 예를 통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가 주인공이라고 가정할게요. 그래서 C가 출자 공동사업자입니다. 어떤 분인지 보죠. A씨가, 김철수 씨가 회사를 퇴사합니다. 아이템이 좋은 게 있어서 창업을 결심합니다. 근데 창업 자금이 뭐예요? 1억 원 정도가 필요한데 자기 본인이 가지고 있는 A씨, 김철수가 가지고 있는 자금은 7천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 배우자한테 물어보니까 배우자도 1,000만 원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족한 금액을 결국 빌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주 절친이 뭐예요? 굉장히 절친인 홍길동이한테 뭡니까? 돈을 좀 빌리고 싶었는데 홍길동이는요, 대기업 임원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대기업 임원이다. 굉장히 잘 나가는 있죠. 대기업 임원이다 이렇게 가정할게요. 그래서 홍길동이한테 A가 얘기합니다. 한 2천만 원만 좀 빌려달래요. 그러니까 홍길동 입장에서는 왜 그런지 자금의 용도를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이템을 얘기하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홍길동이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빌려주면 이자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내가 출자를 할게. 그러면 그 이자 안 줘도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수익 나면 거기에 대한 배분만 하면 되니까 너도 좋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김철수 입장에서는 이자도 안 나가고 뭐 친구니까 베푸니까 그래 출자하자 해라 라고 그죠? 이제 결국은 서로 합의가 됐다 가정할게요. 그래서 출자의 비율은요 1억 원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그죠? 출자를 한 거예요. 출자 비율은요 70%, 10%, 20%의 비율로 출자를 한 거다, 그죠? 자, 그리고 이 김철수가 홍길동이한테 얘기합니다. 야, 그러면 같이 이제 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네 경영에 같이 참여하자 하니까, 그죠? 홍길동이 뭐라는 줄 아세요? 아니 나는 지금 현재 회사에 잘 나가고 있으니까 나는 그죠? 경영에 참가하지 않고 너희들이 두 사람이 하고 나는 출자만 할게. 이렇게 된 거야. 자, 아시겠죠? 어떤 분위기가. 그러면 두 사람은 경영에 참가하는 거고 해서 실제 일을 하는 거고, 이 사람은요 출자만 하고 경영에 참가하지 않은 어떤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출자만 한 뭐야? 출자만 한 사업자다 이 말인데요. 그래서 나중에 이익이 생깁니다. 500만 원, 그죠? 1,000만 원, 그죠? 이익이 생겼다 가정할게요. 그럼 분배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분배하는 원칙이 어떻게 되죠?
당연히 자기의 지분 비율에 따라죠. 분배하는 게 원칙이죠. 그럼 이렇게 해서 뭡니까? 분배가 70%니까 3,500, 500 이렇게 분배됐죠. 그러면 출자 공동사업자인 홍길동이가 분배받은 이 금액을 뭡니까? 이 두 개는 사업소득이라는 건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자들이 받는 소득의 구분은 사업소득으로 보면 된다. 그런데 얘는요. 홍길동이는 도대체 이 1,000만 원 어떻게 벌 거냐 이거잖아요. 이 배당으로 볼 수가 없는 이유가 뭘까요? 배당은 주식회사에서 있는 법이잖아요. 주식회사에서 내국법인이 그죠? 이익 배당이 돼야지 배당이 되는데 얘는 지금 뭐야? 이거 법인이 아니라고요. 그냥 개인 사업자라고요. 근데 같이 하니까 이걸 공동사업자라 하죠. 그럼 이걸 어떻게 볼 거냐? 그죠? 그렇다고 사업소득도 아니고 이게 뭐냐?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요. 법률적인 외관을 무시하고 실질적으로 이거는 외관이 법인이 아니다 뿐이지 실제로 뭐야? 기업이라 판단하면 그죠? 결국은 투자해서 결국은 거기에 따른 이익 분배받는 꼴 아니냐? 그러니까 실질과세 원칙에 따른 뭐야? 배당으로 보자 라고 해서 출자 공동사업자한테 손익분배 비율로 그죠? 배분한 금액 1,000만 원은 뭘로 봅니까? 바로 이제 배당소득으로 본다. 아시겠죠? 그죠? 그 점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요까지 같이 얘기할게요. 같이 얘기 좀 할게요. 그래서 이런 거. 홍길동이는 경영에 참가하지 않고 출자만 한 공동사업자다. 이 사람 뭐라고 합니까? 출자 공동사업자다. 그죠? 배당할 때 요거 봅니다. 먼저 용어 정의되고요. 그럼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원칙적으로 소득세 과세 단위는 개인 단위 과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대가 결혼을 하더라도 세대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세대 합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각각 개인별로 다 과세한다. 그죠? 그게 원칙이다. 근데 예외가 있다. 예외. 세대 단위로 합산하는 예외가 딱 있는데 여기서 모형에서 나타나요. 별도로 얘기 못하니까. 그죠? 여기서 그냥 할게요. 여기에 위쪽에 규정입니다. 여기 보면 요건가? 납세 먼저 말고 요거 우리 4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개인 단위 과세인데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개인을 과세로 단위로 과세한다. 부부 합산하지 않는다. 근데 예외가 뭐가 되겠습니까? 공동사업자의 합산과세 조항이 예외적으로 있다 이거잖아요. 그걸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밑에서 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 경우에요. 두 번째 어떤 행위가 일어난지 보겠습니다. 똑같은 비율이고요. 똑같은 비율이고 손익분배 비율 똑같습니다. 근데 5천을 벌었어요. 그런데 손익을 분배한 걸 한번 보세요. 손익분배를. 손익분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갑자기 1,000만 원 맞는데 여기서 가장 큰 차이점이 뭐죠? 원래는 자기의 있죠. 비율로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있죠. 이영희 씨는 손익분배비 500을 받아야 마땅한데 지금 얼마 받은 거예요? 3,900 받고 여기에 있죠. 3,500원. 여기에서 얼마를 준 거예요? 3,400을 주고 토수해 준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그죠? 가장 지분이 높은 김철수는 100만 원만 분배받은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경우에 이걸 어떻게 볼 거냐 이거죠. 왜 이렇게 하냐 이거잖아요. 그죠? 손익 5천에 대해서 자기의 손익분배비율로 지금 뭐야? 그죠? 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느냐 이거죠. 알고 보니까 뭐야? 홍길동, 김철수는 그죠? 다른 사업장이 있는 거야. 그리고 이영희 씨는요. 전혀 다른 사업장이 없고 오로지 단일 소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소득이 많아지면 합하면 누진이 되고 상대적으로 이 사람은 뭐 500에 대해서 그죠? 면세점 거진 세금을 안 내니 뭡니까? 세금을 좀 탈세하기 위한 목적으로 뭡니까? 요거를 그죠? 100만 원 이쪽으로 이렇게 분배했더라 이거죠. 이게 잘못된 거죠. 이건 뭐예요? 부당행위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주자 1인, 김철수 1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등에게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런 행위를 하면요. 어떻게 보느냐면 완전히 어떻게 보면 완전히 뭡니까? 덤태기를 씌우겠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보세요. 아예 이 소득은 뭐야? 없는 걸로 보고 뭐야? 니한테 다 맞으라고 냈다 그죠? 4천을 때려버립니다.
주된 공동사업자인데. 이게 바로 뭐예요? 바로 우리 부부 합산하는 아주 예외적인 공동사업자의 합산과세 원칙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얘기를 하자면 이런 거죠. 개인 단위로 과세하지만 특정한 요건에 해당되면, 특정한 요건이 뭐야? 예, 우리의 손익분배 비율을 허위로 정하는 등 이 사유에 의해서 부당한 거래를 한다라면 주된 공동사업자의 과세 소득으로 전액을 다 본다는 게들이 뭐야? 합산과세 원칙이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개인 단위 과세 원칙을 취하고 있다면 틀린 거다. 예외적으로 뭐야? 부부 합산하는 경우도 있더라. 요걸 요 개념에서 여러분들은 출자 공동사업자 하고요. 요거 있죠. 예외적인 조항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가 있죠. 여기 다시. 그러면 우리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것 중에 뭐야? 출자 공동사업자의 뭡니까? 배당소득도 뭐야? 과세? 배당소로 본다. 열거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유형별 포괄주의 있잖아요. 위 유사한 소득으로 수익 분배 성격이 있다는, 이것도 포괄주의를 그죠? 가미하고 있다, 적용하고 있다는 걸 내포하고 있습니다. 계산 구조 한번 볼게요. 계산 구조 볼게요. 여기에 보니까 배당소득 분배금을 받았다. 그러면 비과세 분리과세 아니라면 뭐야? 총수익금이 되고 필요경비 있어 없어요? 없다. 그러니까 곧 뭐야? 필요경비가 이게 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이게 뭐 출제가 되는 건 아닌데 제가 그냥 관을 키워드리기 위해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출제되는 거 아니니까 그냥 개념만. 여기에 귀속법인세라는 부분이 뭡니까? 여기 더해줘요. 즉 이 말이 뭐냐면 얘가 100원이라면, 얘가 받은 금액이 100원이라면 비과세로라면 충분히 100원이잖아요. 필요경비 없다. 그죠? 근데 요거는 귀속법인세는 뭡니까? 11원을 더해서 이 금액이 111원이다 이 말이거든요. 아니 받은 게 100원인데 이거죠. 왜 111원? 배당소득 금액을 이렇게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왜 이렇게 하는지 개념만 알면 되겠습니다. 개념만 말씀드릴게요. 깊습니다. 여러분은 시험에 출제된 적은 없는데 의미만 좀 말씀. 이걸 왜 하는지 제가 설명드릴 건데요. 이것도 보세요. 가장 있죠. 배당소득의 수익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다 외우겠습니까? 그냥 대원칙이 뭐라고 했습니까? 잉여금 처분 계율이 가장 원칙이다. 여기. 일반적으로 그죠? 기업의 주주가 되어가지고 받는 거는요. 주총의 다른 말이 뭐야? 잉여금을 처분한 날이다. 잉여금을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은 뭐야? 나의 배당소득 금액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무기명 배당은 뭐예요? 무기명 주식의 이익 배당은요? 현금주의 요것만 알고 이걸 다 알면 좋겠죠. 그죠? 하지만 없다면 제발 요거는 좀 알아달라 이거죠. 요 정도 알면 그래도 요걸 만약에 디테일하게 물어보면 맞출 수 있는 뭔가가 있다 이거죠. 거리가. 자, 배당 가산액에 대한 있죠. 왜 하는지 그죠? 제가 이게 잠깐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거는 세무1급에서 해요. 보통. 근데 그냥 제가 온 거를 쓰면서 그냥 세무1급에도 그냥 집어여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실질적이 뭐야? 이런 그죠? 실업자반이 아니면 이렇게 디테일하게 얘기를 못 하는데요. 뭐 그런 의미에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배당 가산액은 왜 더하냐 이거잖아요. 아니 100원 받았는데 결국은 배당 소득 금액은요 111원이다. 왜 더하냐 이거죠.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중과세를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럼 어떻게 이중과세를 그죠? 이거를 중복 적용이 되어 가지고 왜 이 경우가 왜 이중과세가 되는지, 그럼 이중과세는 안 되잖아요. 그럼 한 번만 과세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있죠 의미를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는 그죠 이중과세를 하기 위한 거다. 이건 몰라도 돼요. 몰라도 돼요. 그냥 읽어보시고 여기에 요걸 가지고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떤 의미인지 보겠습니다. 자, 주식에서 한석이 있다고 가정해봐요. 법인이 있습니다. 법인의 주주는 2명이라고 가정할게요. 지분율이 똑같이 뭡니까? 50%, 50% 똑같다 가정할게요. 지분율이. 그러면 여기 있죠. 잉여금이 쌓여져 있잖아요. 그죠? 요 이익잉여금을 가지고 뭐예요? 결국은 배당을 하게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배당액은 법인세가 뭡니까? 전부 다 과세된 놈이에요. 요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다 매겼다 이거죠. 세금을 매겼는데 요걸 분해해서 또 세금을 매기면 어떻게 됩니까?
소득세가 법인세까지 하면 되죠, 그죠? 그다음에 그 과세된 재원을 소득세를 또 뭡니까? 법인이라면 법인세 과세되고 소득세는요? 소득세 과세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건 요거예요. 요거. 법인세 과세되는 거는 법인세법에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법인세법에서 배우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논의하려면 요거에서 배우는 거예요. 개인주주일 경우에 법인으로부터 과세된 잉여금을 재원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배당을 받게 되면 법인세 그죠? 한 번 때리고 뭡니까? 소득세 두 번 때린 꼴이 되니까 결국 두 번 과세가 된 꼴이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조정하냐면 이렇게 두 번 때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예 뭡니까? 이거를 만약에 법인을 통하지 않고 많이 줬더라면 세금이 때린 후에 남아있는 금액을 배분했으니까 만약에 법인세를 안 때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배당되는 금액이 더 많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법인세를 때리고 배분했는 거랑 법인세를 안 때리고 배분한 거는 뭐야? 법인세를 안 때리고 하는 게 훨씬 더 뭐예요? 더 많이 배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았다고 가정한 세금을 덧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10만 원에 대해서 배당 과세를 뭡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11,000원을 더 올리는 거야. 그럼 얘가 얼마나 됩니까? 배당 11,000원을 올리니까 얘는 보세요. 배당 과세를 안 하면 뭐예요? 11,000원을 안 붙여가지고 쭉 가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배당 과세가 안 붙이고 여기에 그죠? 그러면 배당 소득금액의 신물이 세율이 40%면 4만 원 낼 거 아니에요, 그죠? 만약에 요거에 40% 하면 이렇게 낼 거 아니에요. 근데 배당 가상액은 해석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볼게요. 아무것도 조정 안 하면 4만 원 내잖아요. 배당 가상액 하면 11만 원, 11,000원을 올리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많아지지만 뭡니까? 그럼 요 40%는 요 금액이 되잖아요. 요 금액이 되죠. 그런데 요만큼을 부담한 배당세액 공제만큼은 뭐예요? 배당세액 공제라는 걸 통해서 뭡니까? 빼줌으로써 요 금액이 뭡니까? 실제로는 33,400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올려주는 요게 플러스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만큼 나중에 세액공제에서 이만큼의 효과를 빼기 위한 전제적으로 올려주는 거다. 그래서 올려주니까 뭔가 더 낸다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배당 가상액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거구나 라는 의미만 알면 되겠습니다. 그죠? 이걸 구하고 자시고 할 게 아니고요. 왜 기속법인세를 하는지만 알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보면 제가 뭐 법인세법 할 때 있죠. 쓰는 개념인데요. 이거 수익배당금 입금물산입 할 때 쓰는 개념인데 여러분한테 이걸 궁금해하는 분이 가끔 한 번씩 있어요. 그래서 조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기속법인세 왜 하는지 알겠죠? 그죠?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금융소득종합과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요걸 가지고 좀 이렇게 보죠. 요 구조는 좀 알아야 됩니다. 항상 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거 있잖아요. 여기 바로 있죠. 소득금액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그럼 요거는 좀 써놓고 하죠. 그러면 여기 원천징수 세율 있잖아요. 세율을 조금 정리해 볼게요. 세율을 조금 여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와 배당에 대해서 그죠? 조금 정리해 보죠. 자, 일단 여기에 보면 이자하고 배당이 있겠습니다. 이자하고 배당 두 가지를 가지고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이자, 배당.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자는 뭐예요? 우리 국내 예금 적금에 가입하고 받는 이자. 일반적인 배당은 어떻습니까? 우리 회사가 그죠? 우리 국내 내국법인에 있죠. 주주이면서 그죠? 주총 때 이익잉여금 처분일에 뭡니까? 배분받는 금액을 배당이라 하죠, 그죠? 기본을 알아야 된다고. 기본은 알고 그 다음에 파생되는 걸 알아야 되죠. 그것만 먼저 알아야 되는데. 그럼 일반적인 있죠. 이자 소득은요. 소득을 지급하는 자한테 원천징수 의무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줄 때 얼마를 띄고 주냐면요. 소득세율, 지방소득세 10% 빼고 그래서 소득세율은 14%가 됩니다. 일반적인 이자는 몇 프로라고요? 14% 세율이 됩니다. 일반적인 이자. 그럼 일반적인 배당은요? 일반적인 배당은요? 배당도 14%가 된다고. 이제 여기 되겠습니다. 여기 14%, 여기 일반적인 뭐예요? 이자 소득. 일반적인 뭡니까? 배당 소득 되겠습니까? 14%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행에서 지급받을 때 100만 원을 받으면 14% 띄고 돈 받는다고요. 근데 항상 소득세에 있죠. 부가적인 세금이 뭐예요? 서브텍스가 뭐야? 바로 있죠. 지방소득세니까 10%를 때리니까 뭔가. 결국은 지방소득세율까지 다 합하면 뭐예요? 결국 15.4%가 되는 거죠. 소득세율이 15.4라는 건 없어요. 소득세율은 몇 프로예요? 14%. 그런데 실제 부담액은 지방소득세까지 서브텍스가 있으니까 합하면요. 15.4를 낸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기본이죠, 그죠? 그리고 25%짜리 한번 볼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 중에 제가 굉장히 많이 얘기한 게 뭐냐면 비영업대금 이익이에요. 대부업을 표방하지 않은 채로 뭡니까? 돈을 빌려주고 받는 대가죠, 그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친척한테 1억 빌려줬어요. 그리고 한 달에 100만 원씩 받기로 했어요. 그러면 친척이 내한테 돈 100만 원 줄 때 원천징수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겠죠? 그럼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신고해야 돼요. 그런데 과세관청이 그걸 알까요? 그러니까 지금 신고가 안 됐다 뿐이지 원래는 원천징수 하게끔 돼 있다고요. 그런데 이제 기업에서는요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기업에서 법인이랄지 개인사업자가 돈을 빌릴 수가 있다고요. 은행 말고 서로 사인간에 빌릴 수 있는 거죠. 그럼 자기가 자금 상환 대가로 해서 이자 비용을 떨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원천징수해서 뭡니까? 신고해야지 자기가 이자 비용으로 떨어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비영업대금 이익은요? 비영업대금 이익은요? 내가 대부업을 표방하지 않은 채로 뭡니까? 그죠? 우리 영업 돈을 줄 때 이건 몇 프로가 될까요? 25%. 그 다음에 배당 요구 25%잖아요. 그거 어디 있어?